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해운솔루션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주제 두 가지 들고 왔거든요. 네, 첫 번째 먼저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네, 높아진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 지금 관세 충격이 나오게 되면서 뚜렷하게 안전 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단기물의 가격 상승폭이 최근에 더 크거든요. 불스티프닝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명확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꺾일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성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팀장님, 저희가 지표를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관세 강행 기조 속에서 제조업 페트롤 지표가 꺾이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게 될 텐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너무 짙거든요. 네, 금리 인하의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일단 가능성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카드를 어떻게 내놓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내놓았을 때 무엇을 과연 얻고 싶어 하는지. 네.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마약이라던가 혹은 이제 중국 간의 이제 우위에 있기 위함 이런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인간인데 거기에 있어서 관세라는 이 카드를 또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들, 그래서 도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 미국의 부채가 25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35조에서 36조 달러입니다. 10년 만에 2배가 증가했고 우리나라나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 합친 것보다 굉장히 큰 폭의 부채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6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부분들이 7조 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엔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이자를 또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세에 대한 이제 의도적인 전략 중 하나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견들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지표라든지 GDP 나오라든지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지표들 자체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게 봐야 하고 그러니까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에 대한 배경은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미 지표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요. 관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블러핑인지 혹은 실제로 진행되는지는 조금씩 봐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도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어요. 바로. 5월 인하 가능성이긴 한데 지금 6월이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4% 이하로 내려오고 좀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전쟁이 진정이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기술주들 혹은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사실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증시가 사실은 주식시장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이제 부에 대한 사다리를
부동산으로 많이 해결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산 비중을 많이 주식으로 가 그렇죠. 있죠. 자산 비중도 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S&P 자체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배당을 계속 줘야 하다 보니까 네. 미국인들 입장에서 주식이 떨어진다 이꼴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산이 떨어진다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떨어뜨릴까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좀 박스권 하단 라인대에 위치해 있어서 좀 위험한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라인대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게 되었을 때 박스권 라인대 뚫고 또 하방이 열려 있어서 네. 지금 자리에서 또 관세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구간대가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5월이든 6월이든 한 번 하면은 올해 몇 번까지 인하 가능성 최대 보세요? 뭐 하게 되면 2번에서 3번 정도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제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뭐 바이오라든지 기술주라든지 그때 이제 이런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호 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연준이 대응할까가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그냥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는 설도 있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금리 인하 쪽으로 보세요. 팀장님께서도요? 금리 인하 쪽으로 먼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트럼프 정권 들어와가지고 관세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연도에는 이제는 천천히 하겠다라는 스탠스였지만 이 관세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물가나 이런 부분을 잡을 수 있냐 그리고 고용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욱더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얼마 전에 큰 폭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 연도에 2회를 예상을 했던 부분이 3회까지도 늘어나는 부분이 나오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고용도 둔화가 되고 이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 카드나 이런 부분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는 중요시되게 시점이 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있을 물가 지표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나 이런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초반 일단 너무 초반인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하고서는 너무 국제 지금 경제가 많이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일까가 가장 궁금한데 조금 수위 낮아질 거라고 보세요, 팀장님? 관세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커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관세 정책을 이번에 빗대서 말씀을 해드리자고 하면은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으면 우리나라에 더 보조금 지원해주겠다, 공장을 건설하면. 근데 트럼프의 생각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게 네. 관세를 때리면 니네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기존 정권과 이번 트럼프 정권과의 스탠스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따라서 미국이 이득을 보냐 안 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미국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이런 부분이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관세를 때리면서 미국 기업들이 더욱더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관세 얘기는 이제는 끝나고 다른 부분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행은 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10분에 트럼프 대통령 연설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금 요것도 잠깐 체크를 하고 가면은 알래스카 가스관의 한국에 참여를 희망하겠다고 요 멘트를 내놨네요. 네,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야만적인 우크라이나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멘트 또 나왔네요. 네, 이런 부분들 점검하고 일단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강행 기조 속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종목 탑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 다음에 저 이성호 팀장의 종목 볼까요? 네, 유한양행 선택하셨습니다. 의외로 삼성전자는 처음 들고 오시는 거 아니세요, 팀장님? 네. 항상 반도체를 하면 네. SK하이닉스를 토픽으로 꼽고 있고요. 그러게요. 아직까지도 그에 대한 의견을 유효한데요. 네. 다만 삼성전자를 왜 가지고 왔나를 생각을 하면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지 않을까에 대한 포인트에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네. 사실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이미지, 두 번째 레거시에 대한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나와 있는 상황들, 그런데 여기에서 관세에 대한 노이즈를 벗어내고 금리 인하가 진행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쪽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로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었을 때 특히나 증시 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를 보게 되었을 때 3월부터 움직였던 가장 큰 요인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론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증시 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증시의 성격을 살펴보시면 고점 라인 때는 조금씩 뚫어주긴 한데 떨어졌을 때 보면 점점 하방 라인대를 잘 지지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갔을 때는 몰라도 네. 이 라인대면 충분히 접근해볼 만한 가격대라는 게 지금 공통점으로 꼽히고 있는 라인대가 52,00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을 때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왜 삼성전자 골라야 돼? 할 때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수익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기대치를 가져가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운용 기간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요. 맞아요. 내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2,000원 라인대에서 접근을 하시고 네. 57,000원 라인대에서 부분적으로 좀 분할하시는 접근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외국인이라든지 증시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왔을 때 네. 57,000원 라인대를 넘어서 59,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대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눌림 현상이 나오는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59,000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외의 종목을 저희가 받아봤네요. 그리고 한미금리 차가 이제 조금 더 좁혀지게 된다면 외국인들 스탠스가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삼전을 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함께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유한양의 어떤 포인트세요? 금리 인하 키워드 하면은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이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어떻게 보면 자동차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관세 영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세 영향이나 이런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개발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이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중에서 유한양행을 갖고 온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FDA 승인된 레나자가 이번 연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을 했던 부분은 기대감으로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매출액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25년의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2조 2천억 원, 24년도에는 약 2조 원 정도로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10%를 더 높게 잡았던 부분도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00억 걸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때까지는 기대감으로 갔지만 이제는 돈도 벌고 금리나 수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유를 보자고 한다면 많은 개발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개발비가 많이 투입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금리 인하 이런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더욱더 차근차근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대 모멘텀으로 목표가는 얼마 잡으세요? 목표가는 지금 1차적으로는 15만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아마 최고점인 16만 원 이상인 17만 원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유한 양액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정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섹터 보려고 하는데 섹터는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죠. 트럼프 수혜주가, 네, 피해주가 이렇게 나눠지는 구간 속에서 피해주를 저가 매수 노려볼까? 지수하고 다 연관이 되는 섹터입니다. 자동차, 뭐 반도체, 2차 전지는 다 그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레벨에 다 영향을 주는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요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네,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뭐 관세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속보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지금 미국과 캐나다가 관세에 대한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있다고 10시 구간대 뉴스가 나와서 원래 그전에는 네. 관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깎아주겠다라는 내용들이 장전에 나왔던 상황들, 하지만 장중에는 철회에 대한 가능성이 나왔고 수요일에 합의에 대한 도달 역시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전히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굉장히 불확실한 인간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것은 그전까지 이제 확실한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의 반등은 그래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다만 이제 이에 대한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네. 일주일, 2주일 넘게 주가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연속성이 그렇게 강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네, 네. 그 이유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들,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진 게 관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중국발 노이즈 때문에 빠진 상황들. 네. 물론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했을 때도 물론 이제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또 피해를 받을 것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했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를 네.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1월과 2월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는 3월에 인터배터리라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 그런데 인터배터리가 지금 개막했습니다. 5일이에요. 5일인데 여기에서 단기 반발 매수세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전고체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름들이 나왔는데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역시도 반짝 단기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제 뭐 자동차를 보게 되었을 때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관세도 역시나 좀 부담 요소가 있기는 하나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조금 실제 영업이익 집단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게 되면서 조금 피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조금 더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나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말자. 네. 오히려 저는 무관세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결론은 이제 관세 피해보다는 무풍지대 쪽에 대한 네. 관심이 더 유효하다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정호 팀장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한데 사실 이 낙폭과대주에서 탈출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속을 끓고 계시잖아요. 사실 신규 진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따져보고 안 되면 빨리 빠져나오게 되기 때문에 뭔가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 들고 계신 분들이 너무 답답하신 섹터여가지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관세 피해주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섹터를 다 들고 계신 분들은 다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쪽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TSMC 실적 너무너무 좋게 나오는데 주가는 왜 바닥으로 가고 있냐라고 답답할 수가 있고 어찌됐던 관세된 어찌됐던 AI 시대로 갔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주가 흐름이 나올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문제는 자동차 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작년에 정말 좋게 현대차, 기아차 매출액이 정말 좋게 나왔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정말 저가, 완전 이제는 저평가 구간까지도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동차를 들어가야 되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나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중에는 자동차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세만 봤을 때는요. 물론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AI랑 연관성이 제일 큰 반도체가 손을 들어줄 수가 있겠지만 관세 쪽만 봤을 때는 자동차 쪽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 공장에서 이제는 조립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크고 그 부분은 이제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자동차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은 러시아 쪽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수출길이 열릴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가 이제 저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까지도 이제는 수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가격이 정말 싸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인 악재가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을 노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푸체인 같은 경우에 캐나다 공장에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캐나다 관세와 멕시코 관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피해 간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 좀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많이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섹터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중에는 관세 키워드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LNF가 또 오늘 신저가 내고 이래가지고요. 섹터 부동호 주신다면은 자동차, 그럼 반도체, 2차 전지 순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선택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임 팀장의 종목은 성광밴드를 가지고 오셨고요. 이정호 팀장께서는 SL, 자동차 쪽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가 거의 신고가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팀장님. 네, 저도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관세에 대한 피해주보단 여전히 관세 무풍지대 혹은 스토리가 계속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건설에 참여를 원한다라는 내용들이 돌면서 넥스트리나 휴스틸 혹은 뭐 화성밸브, 포스코 인터 즉 LNG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지금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성광밴드 역시도 LNG 관련했을 때 종목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피팅과 밸브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피팅 밸브 기업 했을 때 가장 먼저 대장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태광이라는 기업입니다. 태광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던 상황들, 다만 이제 비율을 따지게 되었을 때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태광 같은 경우는 27%, 하지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67%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광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이유가 좀 이제 시총이 약간 더 가볍다라는 점들, 이런 점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태광이 움직이고 있고 전고점 뚫고 박스권 라인대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전 성광밴드 역시도 함께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광밴드 역시도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가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보시다시피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관세라든지 혹은 LNG를 누구한테 더 많이 팔까? 네. 이런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LNG 같은 경우에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고점 당연히 보실 것 같은데 목표가 잡아주세요. 전고점은 당연히 뚫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0 라인대를 보고 있는데 이 라인대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신고가 라인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거래량이라든지 혹은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33,000 라인대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26,000 라인대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61선 라인대를 이탈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 이 라인대 이탈하게 되면 그 하방이 좀 크게 열릴 수가 있어서 2만 원까지는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라인대는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SL도 지금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SL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다는 게 좀 큰 매력적인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GM과 고객과 연결성이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세 피해가 그나마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4만 원 정도를 1차 정도로 보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전 이후로 현대차나 기아차가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모멘텀이 나온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더 상향하면서 4만 4천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나온 목표가 또 오늘 보니까 똑같이 잡으시네요. 그 정도 라인까지. 네, 알겠습니다. SL까지 해서 얘기 저희 들어봤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이 되고 나서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꺾이긴 했거든요. 네, 코스닥의 상승폭이 꺾인 정도, 거래소는 조금 더 상승폭을 늘린 수준인데, 중요한 건 아까 그 김신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양철관이 상한가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넥스틸 움직이고요. 포스코인터, 휴스틸 이런 종목들 다 두 자릿수대급들, 화성밸브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튀어오르게 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추적하시면서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도 변동성의 파고를 잘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을 내주실까요? 네, 이재필 전문가 거인의 시선에서 만나보겠습니다.